안녕하십니까? 탐정 한진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15년 탐정 생활 중 만난 가장 치밀하고 교묘한 사기꾼에 관한 사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하던 4월의 어느 오후 3시 정각이었어요. 제 사무실로 70대 초반의 단정한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박순자라고 하신 그분의 첫 인상은 평범한 시골 할머니 같았지만 눈빛만큼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탐정님, 우리 며느리가 이상해요. 박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3개월 전에 우리 집에 들어온 며느리인데 너무 완벽해요. 그게 오히려 이상하다고요. 50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수천 명의 아이들을 봤어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건 본능이에요. 박 할머니가 들려준 며느리 한유진의 모습은 정말 완벽했어요. 서울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일하다 아들 박민수와 만났다고 했죠. 키 165cm의 단아한 외모, 요리 솜씨는 물론이고 집안일 모든 면에서 흠잡을 데가 없었다고 해요.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시아버지 혈압약 챙겨드리고 당뇨 있는 시어머니를 위해 저염식 요리를 해요. 심지어 발 마사지까지. 박 할머니의 목소리에 묘한 떨림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너무 계산적이랄까요? 그리고 가끔 멍하니 있을 때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더 결정적인 단서는 박 할머니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며칠 전 밤 2시쯤 화장실 가려다가 거실을 지나는데 유진이가 우리 집 서류함을 뒤지고 있는 걸 봤어요. 박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보험증서, 은행 통장까지 손전등으로 비춰가며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그때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면서 어머님, 깨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청소하고 있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새벽 2시에 청소라니. 박 할머니의 눈에는 분노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로부터 한유진에 대한 기본 정보를 받고 저는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그녀가 말한 학력과 경력부터 확인해 봤어요. 서울대 국문과. 해당 연도 졸업생 명단을 뒤져봤지만 한유진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다녔다던 대기업도 마찬가지였어요. 더 깊이 파보니 기묘한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확인해 봤을 때 한유진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사람은 분명히 있었는데 주소 이력이 복잡했어요. 2018년부터 부산, 대구, 서울 마치 전국을 돌아다니며 계획적으로 이주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혼인신고 이력이 이번이 3번째라는 거였어요. 한참 한유진에 대해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부산 지역으로 조사간 김 실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탐정님,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김태현이라는 남성, 2019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사고 당시 상황이 석연치 않습니다. 바로 부산으로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김태현에 대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29세, 중견건설회사 사장의 외아들, 내성적이고 순한 성격으로 유명했다고 해요. 해운대구 장산동의 한 카페에서 김태현의 누나 김미정 씨를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녀는 동생 이야기만 나와도 눈가가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탐정님, 우리 태연이는 어릴 때부터 남을 의심하는 법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당한 거예요. 처음 이미경, 아니 한유진을 만났을 때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태연이는 여자친구 한번 제대로 못 사귀어봤는데 그 여자가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3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김미정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결혼 초기 6개월간은 정말 행복해 보였다고 했어요. 한유진은 시댁에서도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했고 김태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 같았다고 해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태연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김미정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이유 없이 불안해하고 회사에서도 실수가 잦았어요. 그럴 때 이미경, 한유진은 뭐라고 했나요?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다면서 태연이를 정신과에 데려갔어요. 그리고 정신안정제를 처방받아서 복용하게 했죠. 김미정 씨가 건네준 의료기록을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태연은 결혼 후 8개월 만에 심각한 불안장애와 우울증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강한 수면제와 정신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11월 15일 새벽 3시 20분 태연이가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해운대 해안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어요. 김미정 씨는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 사고라고 결론 지었어요. 수면제를 복용하고 운전한 거라고. 가장 의심스러운 건 사고 직전에 태연이가 생명보험금을 5억 원으로 늘렸다는 거예요. 한유진의 제안으로. 그 보험금은 다 한유진이 받았어요. 장례식 끝나고 한 달 후에 대구로 이사갔고 그 후론 연락도 안 돼요.
김태연의 어머니를 만났을 때는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70대 노인은 아들 사진을 품에 안고 중얼거렸어요. 우리 태연이가 왜 그런 여자를 만났을까요? 왜? 대구에서 그녀가 만난 두 번째 남편은 이성민 32세 대형마트 체인점 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외향적이고 사업에 관심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수성구의 한 정신병원 앞에서 이성민의 아버지 이창호 씨를 만났습니다. 60대의 그는 깊게 패인 주름과 힘없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성민이가 지금 저 안에 있어요. 언제부터 입원해 있나요? 벌써 8개월째입니다. 이창호 씨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2년 전에 정수연이라는 여자와 결혼하고 나서 우리 성민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병원 로비 카페에서 이창호 씨가 들려준 이야기는 김태연의 경우와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며느리였어요. 예의 바르고 집안일도 잘하고 성민이도 그 여자와 결혼하고 나서 한동안은 행복해했거든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가 시작됐다고 해요. 성민이가 우리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정수연이 시댁 식구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면서 그 여자가 성민이에게 뭐라고 했나요? 나중에 들어보니 시아버지가 제 과거를 캐묻는다. 시어머니가 저를 종 부리듯 한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성민이는 우리와 따로 살겠다고 했어요. 신혼집을 얻어서 나가더라고요. 독립한 후 이성민에게 일어난 변화는 더욱 극단적이었습니다. 갑자기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원래 술 한 방울 안 마시던 아이가 매일 밤 소주 2병씩. 정수연은 뭐라고 했나요? 스트레스 때문이라면서 성민이에게 정신안정제를 먹였어요. 술과 함께 말이에요. 이성민의 누나 이정미 씨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그녀는 더욱 구체적인 증언을 했어요. 어느 날 성민이를 만나러 갔는데 정말 말이 안 됐어요. 눈이 풀려있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약물 과다 복용 증세였나요? 분명히 그랬어요. 그런데 정수연은 원래 이런 성격이라고 둘러댔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이성민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경위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성민이가 집에서 난동을 부렸어요. 가구를 부수고 소리를 지르고 정수연이 119에 신고했죠. 그때 이성민 씨는 어떤 상태였나요?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였어요. 알코올과 약물 중독 증세가 심각했죠. 이창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민이가 입원하자마자 정수연이 사라져버렸어요. 어떻게 사라졌나요? 성민이 명의로 우리 부동산을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았어요. 그리고 성민이 통장에서 2억 원을 인출하고 어느 날 갑자기 집이 비어있더라고요. 이정미 씨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민이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벌어진 일이에요. 경찰에는 신고했나요? 했죠. 하지만 모든 서류에 성민이 사인이 있었어요. 결혼한 부부 사이의 일이라며 민사로 해결하라고 하더라고요. 이성민을 직접 면회했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32세의 청년은 60세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무기력한 눈빛, 떨리는 손, 끊어지는 말. 정수연이 어디 갔어요? 왜 안 와요? 이성민은 아직도 그녀를 찾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자신을 파괴한 여자를. 대구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유진의 완전한 수법을 파악했습니다. 그녀는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서울로 올라와 세 번째 사냥감을 찾았습니다. 바로 박민수였죠. 대기업 부장으로 승진한 성공한 직장인이었지만 3년 전 이혼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박민수의 집을 조사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빌딩 2채, 아파트 4채를 소유한 상당한 부자 가문이었습니다. 박 할머니와의 두 번째 만남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우리 집에 들어온 과정을 말해드릴게요. 박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민수가 그 애를 만난 건 6개월 전이에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하지만 박 할머니의 직감으로는 그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유진이가 민수의 일상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좋아하는 음식, 취미, 심지어 이혼 사유까지. 결혼을 결정한 과정은 어땠나요? 3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민수가 이번에는 확실한 사람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박 할머니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그 애는 정말 완벽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시아버지 혈압약 챙기고 당뇨식 요리하고 제가 허리 아프다고 하면 마사지까지 해줬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함을 느끼셨죠? 눈빛이 차가웠어요. 웃을 때도 눈은 웃지 않았거든요. 박 할머니가 결정적인 의심을 품게 된 순간은 한 달 전이었습니다. 밤 2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박 할머니는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재현했습니다. 살금살금 나가서 보니까 유진이가 우리 집 중요한 서류들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어요. 어떤 서류들을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 보험증서, 은행 잔고증명서,
심지어 아버지 유언장까지. 박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계산적이고 차가운 박할머니의 의뢰를 받고 저는 한유진을 본격적으로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정말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이었어요. 시장에서 장보기, 집안일, 박민수 회사까지 도시락 배달. 하지만 틈새가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한유진은 강남역 근처의 한 빌딩으로 향했어요. 30층짜리 오피스텔 건물의 15층, 대한신용정보라는 사설 탐정사무소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금요일 일정이었습니다. 한유진은 강남의 한 성형외과로 향했어요. 미래 성형외과라는 곳에서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상담 내용을 몰래 녹음했는데 정말 소름 끼쳤어요. 이번에는 좀 더 청순한 이미지로 바꾸고 싶어요. 눈매를 부드럽게, 코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어떤 계기로 수술을 결심하셨나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서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네 번째 신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깊이 조사해보니 한유진은 이미 광주의 한 대기업 회장 아들을 다음 타겟으로 정하고 있었어요. 김혜진이라는 새로운 신분도 준비 중이었고요. 가짜 졸업증명서, 가짜 경력증명서, 심지어 가짜 가족사진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한유진의 개인 물품을 조사해야 했습니다. 박할머니의 도움으로 그녀가 외출한 사이 방을 수색할 수 있었어요. 침대 밑에 숨겨진 노트북, 패스워드는 의외로 간단했어요. 1, 2, 3, 4. 너무 자신만만했던 거죠. 화면에 나타난 폴더들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타겟 분석 1 김태현 완료. 타겟 분석 2 이성민 완료. 타겟 분석 3 박민수 진행 중. 타겟 분석 4 정재훈 예정. 각 폴더를 열어보니 정말 치밀하고 소름 끼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각 타겟별로 성격 분석, 약점, 재산 규모, 보험 가입 현황, 제거 방법, 예상 수익, 진행 상황 등을 저장해서 관리 중이었습니다. 특히 박민수 공략법에는 아침 6시 기상, 효부 이미지 연출, 이혼 상처 위로하며 의존성 증대, 박순자 할머니 주의사항 직감이 예리함, 최대한 피할 것, 긴급 상황 대비책 의심받을 시 임신 발표 가짜, 임신 키트 구매 완료, 도피 자금 스위스 은행 계좌 70억 예치 완료. 모든 증거를 확보한 저는 박할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할머니,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지금 민수 씨와 함께 오실 수 있나요? 지금 민수가 회사에 있는데 어떻게 설득하죠? 이 자료들을 보시면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겁니다. 박민수가 박할머니와 함께 왔을 때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최근 한유진과 어머니 사이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게 보였습니다. 탐정님, 정말 우리 유진이가 그런 사람인가요? 박민수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불신이 섞여 있었어요. 직접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켜서 파일들을 보여주는 순간 박민수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이름이 적힌 타겟 분석 3을 보며 성격 분석 이혼 트라우마, 모성애 결핍, 박민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제가 유진이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들이에요. 전처와 헤어진 이유, 어머니에 대한 감정. 박할머니가 아들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민수야, 어머니가 옳았지? 박민수는 무너져 내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에 손님이 오셨네요. 한유진이 돌아온 거였어요. 쇼핑백을 들고 평소와 같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하지만 거실 분위기를 파악한 순간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한유진은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노트북 화면, 박민수의 충격받은 표정, 박할머니의 차가운 시선.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여전히 연기를 시도했어요. 순진한 표정으로 다가와서, 민수 오빠, 왜 그런 표정이에요? 어디 아픈 데라도. 유진아, 박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한유진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완벽한 연기를 시작했어요. 이게 뭐예요? 제 노트북인가요? 눈을 크게 뜨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런 파일 만든 적 없는데요. 그리고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제 노트북을 해킹한 거 아닌가요? 아니면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마지막까지 완벽한 연기.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박민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김태현은 뭐야? 이성민은? 한유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 말이야. 박할머니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이미경, 정수연, 이 이름들도 모르겠다고 할 거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순간 그녀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온화했던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한유진이 비웃듯 웃었어요. 그래요, 다 맞아요. 그런데 어쩔 건데요? 당신들이 뭘 알아냈든 상관없어요. 이미 민수 오빠 명의로 대출도 받았고
부동산 담보 설정도 끝났거든요. 박민수가 경악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을? 결혼 서류에 사인할 때 같이 했죠. 당신이 너무 행복해서 아무것도 안 보고 사인했잖아요. 한유진의 웃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3개월 동안 완벽한 며느리 연기하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박할머니, 그녀가 박할머니를 째려봤어요. 처음부터 절 의심하셨죠? 예리하시더라고요. 박할머니는 놀랍게도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유진아, 아니 진짜 이름이 뭐니? 조미선이요. 이제 숨길 필요도 없네요. 그래, 미선아, 너 한 가지 놓친 게 있어. 한유진, 조미선의 표정이 의아해졌습니다. 뭘 놓쳤다는 거예요? 박할머니가 서재로 가서 금고를 열었어요. 내가 사진 찍었던 서류들 다 가짜야. 진짜 등기부등본, 통장, 인감증명서 다 여기 있어. 조미선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어떻게? 50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배운 거야. 아이들이 거짓말하려 할 때 미리 대비하는 법을 말이야. 박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동시에 단호함이 있었어요. 내가 처음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 진짜가 아니라는 걸. 그럼 대출은? 그것도 가짜 서류로 했으니까 무효지. 이미 은행에 연락해서 차단했어. 조미선이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안 돼. 3년간 준비한 계획이. 그때 현관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경찰이 들어오자 조미선은 마지막 연기를 시도했어요.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예요. 이 사람들이 저를 모함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죠. 정말 사랑했어요. 민수 오빠를. 진심으로. 박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심이었다면 이런 파일을 만들지 않았겠지. 조미선을 데려가기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어요. 당신들 후회할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거든요. 차가 멀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박민수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박할머니는 아들을 꽉 안아주었어요. 괜찮다, 민수야. 사랑에 빠지는 건 잘못이 아니야. 6개월 후 열린 재판에서 조미선의 진짜 정체가 모두 밝혀졌습니다. 본명은 조미선 35세. 전과 결혼 사기 6회, 사기 8회, 피해 규모 총 120억 원, 희생자 7명, 중사망 2명, 정신병원 입원 3명, 검사의 기소장을 들으며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치밀한 계획하에 전국을 돌아다니며 결혼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김태연의 어머니도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우리 태연이를 돌려주세요. 70대 노모의 절규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성민의 아버지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 아들은 아직도 저 여자를 찾고 있어요. 2년이 지났는데도. 조미선은 법정에서도 마지막까지 연기를 시도했습니다. 정말 사랑했어요. 다만 방법이 잘못되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판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죄입니다. 사랑이라는 숭고한 감정을 이용한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 조미선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6개월 후 박민수를 만났을 때 그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충격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탐정님, 어머니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막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 말씀을 더 일찍 들었어야 했는데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판단력을 잃는 법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박민수는 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심할 거예요. 너무 완벽한 사랑은 의심해 봐야겠어요. 박할머니는 지금도 가끔 안부 전화를 주세요. 탐정님 덕분에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었어요. 정작 가족을 지킨 건 할머니의 지혜였어요. 그래도 혼자였다면 어려웠을 거예요. 세상에는 조미선 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너무 완벽한 연인, 너무 완벽한 사랑을 만난다면 한 번쯤 의심해봐야 합니다. 한유진의 3번의 신부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더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사랑과 배신, 진실과 거짓말, 선량한 사람들과 그들을 이용하는 악한 자들의 이야기가 말이죠. 다음 이야기는 더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